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계산 단위를 계정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정을 어떻게 그리냐? 이게 계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T계정 그럽니다. T계정. 자, 여기가 무슨 변이죠? 차변. 여기가 무슨 변이죠? 대변. 계정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T계정.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돼? 여기에 이 계정이 누구 건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계산하는 단위예요. 이거는 차변, 여기는 대변. 그래서 항상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일치한다. 차변이 1,000원이면 대변도 항상 얼마다? 1,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계정이야. 모든 계산은, 회계상에서 모든 계산은 이 계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안 해요. 계정에다 다 그려서 한다는 거죠. 그림을. 자, 그러면 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재무상태표 계정. 자, AC라고 쓸게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세 개입니다.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이죠. 그러면 자산 계정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나타난다. 알고 계시죠?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우리는 재무상태에 그러잖아요. 재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예요. 우리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기업이 실제로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계정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열매 실자, 있을 제자, 열매가 있다. 재산 가치가 있다. 실제 계정 그럽니다. 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요. 자산, 부채, 자본은 이게 잔액이 남아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산, 부채, 자본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용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계정을 다른 말로 해서 영구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구 계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실제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기 이월 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차기로 이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계속기업이라면 이게 1회계 기간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손 쓰고 남은 게 100원이다. 그럼 이 100원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2월 그래요. 2월. 여기가 지금 뭐예요? 단기죠? 여기가 차기죠? 그러니까 단기에서 남은 돈은 차기로 뭐 된다? 차기로 2월 시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언제까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2월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차기 2월 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은 실제 계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영구 계정이다. 여기서 영구라는 건 오랫동안 사용한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어요.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 이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은 두 개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이죠. 수익계정과 비용계정.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거죠. 비용은 쓴 거예요. 이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은요. 얘네 둘은 이 두 개의 계정은 실제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구적이에요. 허구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상. 그래서 얘는 임시계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명목계정이라고도 합니다.
명목 계정 또는 임시 계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썼냐? 임시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단기에 수익이 50원 생기고 비용이 20원 생겼다. 그러면 결산하고 단기 순손익을 계산한 뒤에는 안 넘어갑니다. 단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은 처음부터 다시,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은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2월 돼서 넘어가는데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해서 단기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 앞에는 꼭 무슨 말이 붙어요? 단기라는 말이 붙어요. 단기 수익 또는 뭐라 그래요? 단기 비용.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단기 손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이라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쓰는 말이 단기 손익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는 쓰고 남은 것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안 시킨다?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차기 이월 안 된다. 그럼 얘는 뭐 하냐? 차기 이월 안 하고 뭐 하죠? 그냥 손익 계산해 버려요. 무슨 계산한다고요? 예. 손익 계산하는 거야. 손익 계산.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져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는 어떻게? 다음 연도에 가서는 처음서부터 빵원부터 다시 수익을 쌓아나가고 비용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산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손익 계산하고 털어버려요.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다시 시작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구조. 계정의 구조. 이 계정의 구조는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계정 구조는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계정 구조는 꼭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계정은 이거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다. 우선 자산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 자산 계정은 보세요. 이게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 차변, 대변, 차변의 금액, 대변의 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선 하나 딱 그어요. 이렇게. 이거 구조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요. 차변, 대변. 자, 자산은 저번 연도에 쓰고 남은 것이 넘어오는 걸 기초잔액이라 그래요. 기초잔액, 차변. 그리고 이번 연도에 들어온 건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빼면 남는 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잔액이죠. 그게 기말 잔액이에요. 기말 잔액은 대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다. 현금 계정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계정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지난 연도에 장사하고 남은 현금이 이번 연도에 넘어온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다. 그러면 기초잔액은 100원이 있다. 근데 이번에 장사하면서 들어온 현금 전체를 더했더니 이번에 증가된 현금은 900원이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1000원 중에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장사하면서 쓴 돈 있잖아. 쓴 돈. 지출한 돈. 감소된 거죠. 지출. 감소. 이건 지출이에요. 이거는 수입이에요. 수입. 들어온 돈. 자, 이게 800원이 지출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차변이 100원이면 대변도 1000원이면 대변도 1000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800원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게 200원 남았죠? 요 200원 남은 것을 기말 잔액 200원. 그래서 요 기말 잔액 200원을 어디로? 그렇죠. 얘를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는 현금 계정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현금 계정.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요 놈이 넘어오는 거야. 뭐라고? 기초 잔액 200원. 그럼 이제 2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200원부터 들어온 돈 차변에, 나가는 돈은 대변에, 들어온 건 차변에, 나간 건 대변에. 그럼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체 돈에서 빼면 나머지가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기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데 왜 여기를 이렇게 위에다 썼을까? 이거하고 이거를 반대로 썼죠? 예.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헷갈려 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응을 시키는 거죠. 기초를 차변에 썼으니까 반대편에 기말 써라. 차변에 증가되면
반대편에는 감소다. 딱 하니까 그냥 외우기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기초를 차변했으면 기말은 원래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기말, 여기가 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되나 금액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기말 쓰고 여기는 감소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무식하대요. 내가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산 계정이에요. 그럼 부채와 자본 계정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와 자본이야.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부채와 자본 계정은 자산 계정과는 반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초 잔액을 대변에 써요. 그러면 기말 잔액은 차변에 쓰겠죠. 얘하고 반대니까. 그럼 얘는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만 외우는 거야. 자산만 머릿속에 딱 외워놓고 부채와 자본은 자산의 반대쪽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가 나왔네? 그럼 기초는 대변. 기말은 차변. 이거 자산이네? 그럼 기초는 차변, 기말은 대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예.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있어요. 자, 이게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 계정. 수익 계정이야. 여기는 선이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중간에 이렇게 가르는 선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선을 거줘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봐봐. 이렇게 놓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 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칸을 딱 나눠 놓으면,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요 자리에 뭐, 요 자리에 뭐, 요 자리에 뭐, 요 자리에 뭐, 이걸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칸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아셨죠? 자, 근데 여기는 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죠.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단기에 발생해서 그냥 단기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발생합니다. 대변의 수익은 발생해. 예를 들어서 100원 발생했다. 그럼 발생한 전체가 다 어디로 가? 얘가 다 손익으로 가. 손익. 손익으로 뭐 돼? 소멸되는 거예요. 100원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럼 차변되면 다 똑같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0원 발생하고 100원만큼이 다 손익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비용 계정은요. 마찬가지예요. 비용 계정도. 비용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비용은 거꾸로 차변에 발생합니다. 차변에 70원 하고 발생해. 그러면 이번 연도에 발생한 비용은 전체가 70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70원은 다 어떻게 해? 이것도 역시 손익 계산으로 가. 그래갖고 소멸되는 거야. 소멸. 없어진다는 거죠. 손익으로. 얼마? 70원. 이렇게. 그럼 차변학계, 대변학계가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계정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손익이라는 계정에 집합을 하게 돼요. 손익 계정에 집합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집합손익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요 100원을 차변 쪽에서 대변 쪽으로 보내주고 일로 수익 얼마? 100원 이렇게 보내주고요. 비용은 대변 쪽에서 거꾸로 차변 쪽으로 보내줘요. 그래갖고 여기에 비용 70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이에요. 그러면 모든 수익이 대변에 모든 비용이 차변에 모이게 되면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얼마 차이 나죠? 30원. 이때 30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당기 순이익 30원 해서 이게 차변학계와 대변학계가 100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산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정을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예, 교재 보시면 어디 보냐면 48쪽이에요. 48쪽에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문제 6번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로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우리가 분개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지. 이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 지폐 및 주화, 통화대용 증권 그랬잖아요. 이거 현금이에요. 그 가로에 현금이라고 쓰고요. 자, 2번에 은행에 당좌 예입을 하거나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이죠, 이름이. 당좌 예금. 자, 3번은 통화 및 자기합 수표, 통화 대용 증권과 뭐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이런 거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현금화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이걸 합친 걸 뭐라 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 그다음 4번에 현금 수취와 매도의 목적으로 보유한 채무 상품, 투자 채무 상품,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사채. 투자 채무 상품은 사채를 말하는 거야. 회사가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야. 투자했다는 거야, 사채. 그랬을 때는 이름을 뭐라 하냐, 이거를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아유, 어렵다. 그죠? 네,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5번에는요, 주식, 사채 등을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10번 읽으세요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예, 잠깐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교재 23쪽에 자산 항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항목, 자산 항목 쭉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예, 쭉 나와죠. 특권권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채 항목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채 항목. 외상 매입금 지급원, 매입 채무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자본. 자본의 분류. 뭐 납입 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 여금.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면 30쪽에 수익 항목, 31쪽에 비용 항목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걸 많이 읽어야 계정 과목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마저 써야 돼요. 아셨죠? 예, 제가 이걸 다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읽어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한다면 우리 10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10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자, 여러분들 계약금은 누구 걸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약금은 준 사람 건가요? 아니면 준 사람 걸까? 아니면 받은 사람 걸까? 계약금은 준 사람 거예요? 받은 사람 거예요? 준 사람 겁니다. 받은 사람 거 아니에요. 준 사람 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준 사람은. 근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쭉 읽어보셔야 돼요. 뭐 한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한다면, 예, 한두 가지 더 정리한다면 29쪽에 집세를 지급했대요.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34번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를 지급했을 때 이때는 세금과 공과라는 이름을 쓰죠. 세금과 공과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이름을 집어넣어 보고요. 자, 넘어가서 50쪽. 50쪽에 넘어가면 7번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뭐 2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 자, 차기로 2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잖아요. 2번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이건 수익이거든. 이익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한다는 거야. 자, 이익 여금은 자본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이거 부채입니다. 미지급 부채. 감가상각 누계는 이건 자산의 평가 계정이에요. 자산이야, 자산. 자산인데 마이너스 계정이죠.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 이걸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본은 자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8번에 계정기입법칙에 따라 차변 대변을 가로 안에 넣으래요. 자, 1번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가로가 차변이죠.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고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 자산은 항상 차변에 남는 거야.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고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남아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4번은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소멸은 차변에, 결산 후 잔액은 0이다. 자, 결산했을 때 잔액은 안 남잖아요. 그죠? 안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소멸은 대변에 기입하고 결산 후 잔액은 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분계와 전기.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